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마침내 윤석열, 검찰이 내란 혐의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박수. 윤석열이 지금까지 수사에 불응하면서 단 한 번의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지만 수많은 진술 그리고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그 계엄군 사령관들의 진술 통합적으로 결정타가 되었다라고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내란 사택이 가담한 군경 주요 지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사건 수사는 사실상 이것으로 종료됐다. 자, 이제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 말이죠. 특수본의 박세현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검찰의 이 장난질을 막으려는 법원의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법원의 제동에 의해 검찰이 윤석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윤석열 측에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이 나를 수사했다 어찌고저찌고 또 절차를 따져서 무죄로 풀려나려고 하는 건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고 지금까지만으로도 내란죄는 명백하다, 빨리 기소하라, 이런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이야기지만 그 회의를 했는데요. 윤석열을 기소해야 됩니다. 윤석열을 기소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윤석열 기소 의견들이 이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 회의를 하고 나서 심우정이 기소하겠다, 구속 기소를 내린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건은 명백한 윤석열의 내란 혐의, 내란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 회의를 했다면 아무래도 윤석열 파들이 많았을 건데도 압도적 다수가 기소해야 된다. 윤석열 기소해야 됩니다. 우리 검찰의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석방해야 된다는 아주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심우정이 이를 통해서 우리 검사장 회의에서 압도적인 의견을 수렴해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끝난 것이죠. 기사를 이제 보니까 최장 6개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곡장 법원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구속 기소가 되면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할 가능성이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헌재의 시간, 법원의 시간이 되었는데 시계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내란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헌재에서 탄핵이 먼저 인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윤석열 내란죄 우두머리 사형으로 가는 수순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며, 안녕하십니까. 게임 경력 25년 전투민족이자 IT 개발자인 민주시민 겨울의검 인사드립니다. 저는 온라인 특히 남초 커뮤니를 공략하는 댓글 알바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IP나 어투, 행위 기반으로 알바를 체크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뉴스를 하루에 수십 개씩 올리는 고정 계정들만 하루 최소 20개였습니다. 한 유저가 평균 2개, 최대 6개의 계정을 돌리기도 합니다. 계정 하나가 신고로 정지되면 부계정으로 와서 같은 댓글을 달고 세 번째, 네 번째 끝도 없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끝까지 정지시켜도 다른 계정 같은 패거리가 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곳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며 악의적인 합성증을 만들고 좌표 찍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커뮤 쪽 우경화 작업 같은 경우엔 제가 아는 기간만 3년 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된 공격 수법은 지역 출신 조롱, 이재명 대표 비난, 종북, 중국인, 알바 프레임, 그리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그저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만으로 비난합니다. 또 스스로 중도 또는 감히 문파를 참칭하며 중립인 척, 민주당원인 척을 하며 윤석열과 김건희 국힘당을 옹호합니다. 유튜브 채세도 종종 들어옵니다. 이쪽은 커뮤니티보단 연령대가 높습니다. 타자가 느리더라고요. 그들은 저보고 중국인이냐 하고 저는 PK 출신이라고 답합니다. 다음으로 종북이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찍들에게 너는 독재자 박정희를 신봉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군사독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합니다. 알바라고 하면 이찍 참고용료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 그때부터 윤석열, 김건희 범죄 의혹들을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최은순 범죄까지 알아서
말하면서 놀다 보면 알아서 갑니다. 게이머들은 컨트롤을 하면서도 상대방 욕이나 내 편 트롤들 욕도 해야 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인데 이게 일반인도 상대하기 좋습니다. 게이머분들은 이 대사를 잘 아실 겁니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찍 댓글 부대 패턴입니다. 공격하고 화나고 지치게 해서 민주시민들을 커뮤니티를 떠나게 하거나 유튜브를 끄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사이트를 하나씩 우경화해 나가는 겁니다. 자주 글을 올리는 국힘 의원이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민주시민분들 중 이런 공격에 익숙하지 않아 상처받는 모습을 봐서입니다. 저처럼 싸울 수 있다면 싸우시고 민주폴리스에 신고해 주십시오. 그게 힘들다면 그냥 차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3번 외쳐주세요. 충격! 불법 계엄! 윤석열 파면된 채로 발견! 윤석열을 파면하라! 주가 조작, 뇌물수수, 김건희 깜빵가라! 내란 동조 범죄 비호 국힘당 해체하라!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2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5인이 완성됐을 때 심의 의결을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인 구조에서 심의 의결하지 마십시오. 불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언론노조 MBC 본부 민실위 간사 김재경입니다. 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촛불 시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네, 이렇게 촛불 시민분들을 뵈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난 주말에 열렸던 우리 촛불 집회가 여쭤보니까 124번째였다고 합니다. 내란 사태 이후 평일 집회까지 포함하면 아마 150번은 훌쩍 넘을 겁니다. 지난 3년 가까이 보여줬던 우리 촛불 시민분들의 열정,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냈고, 내란 동조 세력의 제2 내란 음모를 막아냈고, 그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촛불 시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제 말이 맞다면 투쟁으로 답해 주십시오. 투쟁! 사실 저희 MBC 구성원들은 지난 3년간 촛불 시민분들께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동안 저희 역시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게 사실 잘한 게 아닙니다.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언론인의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MBC 구성원들에게 보내주신 그 뜨거운 응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극도 받았습니다. 시민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이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나와 계신데 언론인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권력을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했더라면 윤석열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반성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잠시 기자직을 내려놨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로 내려왔는데요. 간부직을 맡으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촛불 시민분들께서 촛불을 들어준 만큼 언론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나 역시도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공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이 구속되고 12.3 내란의 음모가 샅샅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내란 동조 세력은 사상 초유의 폭동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폭동의 원흉은 당연히 윤석열입니다. 하지만 또 확실한 원흉이 있습니다. 언론의 탈을 쓴 극우 보수 세력입니다. 내란범들의 거짓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하고 폭도들의 만행을 물타기 기사로 무력화시키려는 보수 언론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전복 세력의 선봉에 나선 괴물들입니다. 제 말이 맞다면 투쟁으로 답해 주십시오. 투쟁! 그런데 그 수괴가 풀려났습니다. KBS를 친일 방송으로 몰락시키고 YTN을 사형화하고 그리고 TBS를 폐국시키려 했던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정점에 있었던 이진숙이 풀려났습니다. 이진숙이 누굽니까? 윤석열의 내란 후에도 자신의 SNS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단 한 명뿐이다. 라며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려는 듯한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에 출연해서는 자신이 보수의 여전사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대로라면 방통위는 5명의 위원이 합의를 해야 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부류인 김태규와 함께 이진숙은 2명의 불법 체제에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특히 MBC의 사장을 임명하는 박문진 이사 외에 극우 이사들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 행위는 온갖 재판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풀려나면서 한 말은 가관입니다.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헌재에서 4대4가 팽팽하게 갈렸음에도 마치 헌재의 기각 판단이 방통위 2인 체제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마치 MBC를 말살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듯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MBC 구성원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내란 동조 세력을 끝장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촛불을 드셨던 것처럼 MBC 구성원들은 방송을 통해 뉴스를 통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MBC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항상 바른 언론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수많은 촛불 시민 옆에 앞으로 계속 MBC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